원피스 1072화의 표지 현재의 제목은 제르마 66의 감정 없는 여행 살상무기 대량 생산입니다. 그리고 시저, 저지, 퀸이 실험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어딘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 버킨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베가펑크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에 살상무기를 생산하는 과학자는 버킨과 베가펑크를 제외한 MADS의 주요 과학자들인 퀸, 저지, 시저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산 중인 살상무기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시저가 악마의 열매와 유사한 형태의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인조 악마의 열매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세라핌의 초석이 되었던 무언가를 이들이 개발해냈을 수도 있으며 그것이 아니라면 아직 정체가 공개되지 않은 과학병기라든지 일반적인 화학무기, 살상무기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퀸, 저지, 시저급의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무기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원피스 세계관에 영향을 끼칠 만한 강력한 무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피스 1073화 표지 현재에는 괴상한 발명품을 만들어낸 베가펑크와 이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MADS 소속 과학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베가펑크는 탱크에서 꽃이 발사되는 괴상한 발명품을 만들어냈으며 자신의 발명품을 보고 흐뭇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저는 이를 보고 경악하고 있으며 퀸은 왠지 분노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저지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이들의 표정 모두 심상치는 않으며 놀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가펑크는 실력이 뛰어난 과학자이긴 하나 동료 과학자들이 보아도 확실히 괴짜 같은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가 만들어낸 발명품의 이름은 GP 플라워라고 적혀 있으며 베가펑크는 GP 플라워를 만들어서 이벨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벨 평화상의 모티브는 노벨 평화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보면 원피스 세계관에도 과학자들의 학회가 있으며 권위 높은 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베가펑크가 이벨 과학상이 아닌 이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을 보면 베가펑크의 발명품인 GP 플라워가 겉모습은 조금 괴상할지라도 GP 플라워가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가펑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 표지 현재에서 과학자들의 과거를 풀기 시작하였고 특히 MADS 소속 과학자들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라고 정평이 나있는 저지, 시저, 퀸, 베가펑크, 미스 버킨의 과거를 중점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74화 표지 현재에서는 저지, 퀸, 시저가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요. 이들의 사이가 좋지 못하며 서로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 본편을 통하여 계속하여 암시가 되었기에 이들이 싸우는 것이 그렇게 신기한 부분은 아니나 적어도 과거의 상을 푸는 표지 현재에서만큼은 저지, 퀸, 시저, 베가펑크가 싸우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으며 동료로서 협력을 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되었습니다. 그렇기에 1074화의 표지 현재에서 퀸, 저지, 시저가 싸우는 장면이 나온 것은 어쩌면 이 사건이 이들이 멀어진 계기일 수도 있으며 몰락의 시작이라고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퀸은 이때부터 의수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퀸의 동료였던 베가펑크가 전 해군대장 제파에게 의수를 달아주었던 전적이 있기에 어쩌면 퀸에게 의수를 달아준 인물이 베가펑크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원피스 1075화 표지 현재에는 과거에 베가펑크가 오로송을 만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베가펑크는 여전히 엄청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으며 머리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광기 어린 웃음을 짓고 있으며 오로송들의 자세한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루엣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로송들이 모두 있기에 오로송 체제는 최소 10년 이상은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턴성이 키자루에게 과거에 베가펑크를 한 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는데 아마 세턴성이 말한 베가펑크를 만난 시기가 이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와 오로송이 만난 이유는 베가펑크가 세계정부 측 사람이 되었기에 오로송들이 직접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만나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오로송들은 해군에서도 해군 원수와 대장 정도를 제외하면 독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들인데 베가펑크와 오로송이 독대한 것을 보면 베가펑크는 세계정부에서도 경계하던 인물이며 인정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만남 이후 베가펑크는 세계정부에 소속된 과학자가 되었을 것이며 세계정부를 위하여 세라핌, 파시피스타를 포함한 각종 발명품을 개발해냈으며 세계정부에서도 베가펑크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세계정부에서 베가펑크를 토사구팽하려 하고 있으며 베가펑크 역시 행명군과 내통하고 루피와 손을 잡았기에 베가펑크와 세계정부가 현재는 아군이 아닌 적이 되었습니다. 원피스 1076화는 표지 연재가 쉬어가며 주간 점프 연재의 컬러 표지가 발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미래의 옷을 입은 루피 초파가 있으며 요즘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베가펑크의 본체 스텔라 역시 함께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스텔라가 표지에 등장한 것을 보면 스텔라가 배신자일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선역으로 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루피와 함께 초파가 그려진 것을 보면 요즘 따라 비중이 적었던 초파가 활약할 가능성도 생겼기에 초파의 팬들에게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지에는 밀지모자 일당 전원의 사진이 그려져 있으며 로빈, 프랑키, 징베, 쌍디는 특수한 오렌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피스 1077화의 표지 연재에는 시저와 저지가 베가펑크를 떠올리며 베가펑크를 적대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저와 저지는 이전 표지 연재에서 계속하여 갈등을 빚고 있었으며 주먹 다짐을 하기도 하였는데 동시에 베가펑크를 떠올리는 것을 보면 자신들이 싸우는 이유가 서로에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닌 베가펑크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임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다만 1077화의 표지 연재의 시기는 과거 30년 전이 아닌 비교적 최근으로 추정되는데요. 우선 저지와 시저의 외형이 젊었을 때가 아니며 이들이 떠올린 베가펑크 역시 젊은 시절의 베가펑크는 아닙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저지와 시저의 싸움을 저지의 자식인 이치디가 구경하고 있기에 이 시기는 확실히 비교적 최근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지와 시저는 비교적 최근에도 만난 적이 있으며 이때 모종의 이유로 싸우게 되었으나 이윽고 베가펑크가 진정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걸 보면 베가펑크와 저지 시저 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MADS와 과학자들의 분열의 시작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지와 시저는 과거 MADS 시절부터 꽤나 많이 다투었으며 주먹 다짐까지 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윽고 진정한 문제가 베가펑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베가펑크를 타도하기 위한 조직인 네오 MADS를 설립했습니다. 참고로 과거 제파가 해군을 부숴버리기 위하여 네오 해군을 설립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 MADS의 수정은 저지와 시저로 보이며 구성원은 시저의 부하들과 저지의 자식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네오 MADS는 신세계의 강자들과 비교하기는 무리이나 그래도 중소규모의 해적단보다는 무력적으로 더 강한 집단이며 무엇보다 베가펑크와 세틀라이트들 정도를 제외하면 지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집단이기에 훗날 네오 MADS가 원피스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베가펑크가 루피와 우호적인 관계인 반면 저지와 시저는 밀지모자 일당과 적대적인 관계이기에 베가펑크를 노리는 네오 MADS와 베가펑크를 품은 밀지모자 일당은 자연스럽게 대립구도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밀지모자 일당이 에그헤드 섬에 도달한 이후 아오키지의 검은 수염 해적단 합류와 관한 표지 연재가 종료된 이후 저지 시저 베가펑크 퀸 MADS와 관련된 표지 연재가 진행이 되었고 이 표지 연재에서는 네오 MADS 창설과 베가펑크 및 과학자들의 과거가 주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지와 시저가 동맹을 맺으며 네오 MADS라는 조직을 창설해냈기에 추후 이들의 행보가 매우 기대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과학자들의 표지 연재가 종료되었고 원피스 1080화부터는 새로운 주제의 표지 연재가 연재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음 표지 연재로 나올만한 것은 카이도우와 빅맘의 근황 및 생존 여부, 모모노스케 혹은 야마토가 등장하는 표지 연재가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1079화의 표지 연재에는 루피가 사자를 해바라기로 착각하여 물을 주고 있으며 사자는 매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광경을 개구리와 빅맘의 호미즈 중 한 명인 프로메테우스를 매우 닮은 태양이 지켜보고 있기에 매우 재미있는 표지 연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루피가 입고 있는 옷이 거프가 휴가를 떠날 때 입는 옷이랑 비슷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루피를 바라보는 태양이 프로메테우스가 맞다면 빅맘의 생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 20화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과학자들의 표지 연재가 마무리되었고 1080화부터는 와노쿠니와 관련된 표지 연재가 시작됩니다. 표지 연재에는 카와마츠와 히오리가 종이약을 접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뒤편에는 두루미로 추정되는 새도 한 마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와노쿠니와 관련된 부분에서 궁금한 점은 카와마츠와 히오리가 아니라 카이도우 빅맘 생존 여부, 야마토의 근황, 모모노스케의 근황, 오타마의 생존 여부입니다.
그렇게 와노쿠니와 관련된 표지 연재를 통하여 이들의 근황이 공개되기를 독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요리가 나온 것을 보면 오타마의 생존 여부는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요리가 와노쿠니 전쟁이 끝난 이후 쿠로즈미 가문을 모조리 화형시켰는데 오타마 역시 쿠로즈미 가문일 가능성이 높아서 사망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오타마는 어린 아이이며 사실상 코즈키 가문과 밀지모자 일당의 편이었기에 예외를 두고 히요리가 살려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쿠로즈미 가문에서 오타마만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피스 1081화의 표지 연재에는 점프 표지 연재와 일정이 겹치며 일반적인 표지 연재가 아닌 이벤트 표지 연재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선 점프 표지 연재를 보면 루피를 포함한 점프 잡지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만화의 인기 캐릭터들이 총집합했습니다. 그리고 점프 표지 연재에서 루피는 또 한 번 센터를 차지했습니다. 센터를 주는 기준이 인기라는 것을 생각하면 거의 10년 넘게 점프의 모든 캐릭터를 제치고 원피스의 루피가 센터에 온다는 것은 원피스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점프 표지에서 거대한 생선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표지 연재를 보면 밀지모자 일당이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거품 속에 다람쥐들이 여럿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서 유일하게 쌍디만이 눈을 뜨고 있는 것이 만약 떡밥이라고 본다면 쌍디가 조만간 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 1082화의 제목은 가지러 가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인물은 크로스 길드의 리더 버기이며 버기가 찾고자 하는 것은 원피스입니다. 그렇기에 1082화는 버기가 본격적으로 해적 레이스에 참전하는 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82화의 표지 연재를 살펴보면 초파가 제우스를 솜사탕으로 착각하여 제우스를 물어뜯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빅맘의 생존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우스는 살아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정되었으며 나미의 전력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파가 제우스를 물어뜯고 있는데 제우스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밀지모자 일당의 서열은 짬순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밀지모자 일당은 루피를 제외하면 수평적인 관계이며 루피도 유사시가 아니라면 모두 친구같이 지내기에 밀지모자 일당에는 서열이라는 개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피스 1083화의 표지 연재에는 도플라밍고가 등장했습니다. 도플라밍고는 나무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병아리 한 마리를 자신의 털옷을 사용하여 구조해준 것으로 보이며 병아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며 머리에 혹이 생기자 꽤나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병아리에게 반창고를 붙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도플라밍고가 의외로 상냥한 부분이 있자 꽤나 놀랐으며 오랜만에 등장한 도플라밍고를 보고 반갑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크로커다일이 표지 연재에서 강아지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으로 오랜만에 등장한 이후 크로스 길드에 합류하며 비중이 커진 사례가 있기에 도플라밍고가 새를 돌봐주는 표지 연재 역시 도플라밍고 재등장을 암시하는 표지 연재라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도플라밍고가 루피에게 패배하며 임펠다운에 수감되어 있기에 재등장할 타이밍이 녹록치 않으나 도플라밍고는 존재만으로 세상을 뒤흔들 마리조아의 국보를 알고 있는 인물이기에 이 떡밥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재등장해야만 합니다. 또한 과거 로저의 처형식을 지켜본 5명의 호걸들이 크로스 길드에 합류한다는 떡밥이 있으며 공교롭게도 버기가 해적 레이스에 공식적으로 참전하며 크로스 길드도 전력 보강이 시급해진 상태이기에 도플라밍고가 재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모종의 이유로 임펠다운에서 탈옥한 도플라밍고가 크로스 길드에 합류할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 1084화의 표지 연재에는 이벤트 표지 연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 2개의 표지 연재가 삽입되었고 첫 번째 표지 연재는 루피가 마치 해적왕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루피는 왕이라고 적힌 문구가 있는 해골을 들고 있으며 화려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모자 속에도 밀짚 모자는 잊지 않고 쓰고 있기에 루피가 밀짚 모자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보물과 칼도 들고 있는데 이 칼은 조로가 좋아할 것이며 보물은 나미가 좋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지 연재에는 원피스의 인기 여성 캐릭터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나미, 행콕, 페로나, 울티, 야마토, 로빈, 비비 등 원피스의 거의 모든 인기 여성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가져간 인물은 나미인데요.
그리고 유심히 살펴볼 점은 나미의 옷에 웨더퀸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나미는 과거부터 꾸준히 날씨와 기후를 이용하여 전투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최근에는 제우스를 얻기도 하였기에 이는 나미가 성장할 것이라는 떡밥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비로소 웨더퀸, 즉 날씨의 여왕이 되며 나미가 더 강해질 것이란 걸 암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 1085화의 표지 연재에는 프랑키가 등장하였습니다. 프랑키는 해변가에서 디파처라는 문구가 담긴 표지판을 들고 아기 거북이들에게 길 안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고로 디파처는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프랑키가 길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닌 아기 거북들에게 어딘가로 출발하라고 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왜인지 모르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에 어쩌면 프랑키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키가 개 한 마리를 깔아 뭉개고 있기에 이는 프랑키가 누군가와 대립하게 됨을 암시하고 있다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원피스 1086화에는 표지 연재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특별 컬러 표지가 2개 존재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표지에는 거프, 루피, 코비가 함께 그려져 있으며 거프와 루피는 나란히 주먹을 뻗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는 주먹을 쥐고 있으며 결의를 다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3명의 캐릭터가 모두 주먹을 쥐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프, 코비, 루피가 조만간 전투를 하게 되거나 활약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지에는 밀지모자 일당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파의 뒤에는 하얀 고양이와 같은 동물도 있으며 나미의 옆에는 초록 개구리가 있는 등 처음 보는 동물들도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있는 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으며 무지개가 떠있는 것으로 보아 겉보기에는 밀지모자 일당의 평화를 암시하는 것 같으나 조로와 징배 등이 보이지 않는 점과 우솝이 다급한 표정을 지은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 밀지모자 일당의 평화가 깨지고 시련이 다가옴을 암시한 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 1087화의 표지 연재에는 정말 오랜만에 에이스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카피바라들을 돌봐주며 카피바라의 목욕물을 데워주고 있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카피바라는 쥐과 동물로 인도에 서식하는 쥐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카피바라는 온천욕을 즐긴다는 특징이 있는데 에이스가 카피바라들의 목욕을 도와주는 게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에이스와 카피바라만 보면 떡밥으로 유추할 만한 것이 없으나 일부 독자들은 현재 거프가 큰 위기에 빠졌는데 뜬금없이 에이스가 표지 연재에 등장한 것을 보면 거프가 죽는다는 것을 암시함이라고도 추정하는데요. 실제로 거프는 정상결전 흰수염이 죽는 과정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뜬금없이 정상결전에서 사망한 에이스가 등장한 부분은 조금은 미심쩍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 1088화의 표지 연재는 넷플릭스와 투모로우 스튜디오에서 제작 중이며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인 원피스 실사판을 홍보하는 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지에는 원작의 루피와 원피스 실사판에서 루피를 연기하는 배우가 함께 등장하여 어깨동무를 하고 있으며 8월 31일에 넷플릭스에서 원피스 실사판이 공개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지에는 원피스 실사판이 이스트블루 스토리까지 구성이 되어 있기에 이스트블루에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들이 모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밀지모자 일당 역시 이스트블루에 등장한 인물만 그려져 있기에 루피, 조로, 나미, 우솝, 쌍디만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트블루의 주요 인물로는 샹크스, 코비, 버기, 캡틴 크로, 거프, 미호크가 그려져 있으며 제프 혹은 돈클리크로 추정되는 인물 역시 그려져 있기에 원피스 실사판은 아론파크 스토리까지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피스 1089화의 표지 연재에는 얼룩소 웨이터가 쌍디가 쓴 러브레터를 나미에게 건네주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상 원피스 1089화의 표지 연재는 쉬어가는 코스라고 볼 수 있으며 별다른 의미가 있는 표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미는 쌍디의 러브레터를 보며 늘 있는 일처럼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쌍디는 나미에게 시도 때도 없이 플러팅을 하기에 나미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 웨이터는 후샤 마을에서 관측된 소와 닮아있기에 어쩌면 이 표지 연재가 미래라고 가정한다면 밀지모자 일당이 세계 정부를 타파한 이후 루피의 고향인 후샤 마을로 오게 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원피스 1089화의 표지 연재에는 오랜만에 캡틴 크로가 등장하였습니다. 캡틴 크로는 검은 고양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캡틴 크로의 뒤에는 조승달이 떠 있습니다.
캡틴 크루는 과거부터 고양이와 밀접하게 엮여 있었으며 고양이 부하들을 데리고 있었던 인물인데 최근에도 고양이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고양이의 진심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세계관에서 초승달과 관련 있는 인물로는 피거랜드 갈링이 있기에 독자들은 어쩌면 이 표지 현재에 숨겨진 떡밥 중 하나가 피거랜드 갈링이 조만간 활약을 할 것이라고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승달 하나만으로 피거랜드 갈링의 등장을 점칠 수는 없습니다. 원피스 1091화의 표지 현재에는 밀지모자일당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파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나미, 우솝은 치즈가 가득한 피자를 먹고 있으며 초퍼와 브룩은 마주보며 차와 빵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베와 쌍디는 합심하여 피자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1091화의 표지 현재는 잠시 쉬어가는 표지 현재라고 볼 수 있으며 무언가 떡밥이 숨어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도플라밍고를 연상시키는 분홍색 새 2마리가 날아다니고 있기에 어쩌면 도플라밍고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표지 현재라고 볼 수 있으며 표지 현재에 프랑키와 로빈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조금은 수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 1092화의 표지 현재에는 징베가 독단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징베는 고래 상어들과 함께 해저에서 수영을 하고 있으며 무언가 골치 아픈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번 표지 현재가 추후 일어날 일에 대한 떡밥이라면 에그헤드 스토리에서 밀지모자 일당 중 누군가가 바다에 빠지게 되며 징베가 그것을 건져온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징베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고래 상어들과 해왕류를 불러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기에 어쩌면 에그헤드를 탈출할 때도 고래 상어나 해왕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원피스 1093화의 표지 현재에는 코비와 헤르메포가 등장하며 이들의 안경을 훔친 원숭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당황스러워하며 헤르메포는 조금은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원피스 1093화 챕터의 제목이 루피 vs 키자루인데 이 둘 모두 원숭이와 연관이 있는 캐릭터이기에 표지 현재에 원숭이 2마리가 등장한 것은 오다 작가님이 의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왼쪽의 원숭이가 루피의 느낌이 나며 오른쪽 원숭이가 키자루의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원피스 1094화의 표지 현재에는 조로 가문이라고 불리는 시모츠키 가문의 인물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조이보이의 동료로 추정되며 원피스 세계관 역대 최강의 검사로 추정되는 도신 류마의 모습도 공개되었으며 좀비 시절의 류마뿐만 아니라 생전의 류마의 얼굴 일부가 공개되었는데요. 생전의 류마는 조로와 매우 닮아있으며 조로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좀비 류마는 공격 포즈를 취하고 있으며 일백상경 비룡시극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일백상경 비룡시극은 조로가 킹을 마무리 지을 때 사용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조로의 스승인 코시로, 조로의 라이벌이자 친구인 쿠이나 등 반가운 얼굴들도 대거 등장하였습니다. 원피스 1095화 표지 현재에는 오랜만에 버기가 등장했습니다. 버기는 버기의 모험 시리즈로 사실상 표지 현재의 시작을 알린 캐릭터이기에 버기가 표지 현재에 나온 것은 매우 반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 1095화 표지 현재에는 어느 원숭이가 버기의 코를 훔쳐서 나무 위로 달아나고 있었고 버기는 코가 있었던 곳을 부여잡으며 원숭이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표지 현재에 원숭이가 자주 등장하는데 원피스에서 원숭이를 상징하는 인물은 루피와 키자루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표지 현재에 등장하는 원숭이와 루피, 키자루와 연관이 있으며 루피나 키자루 중 한 명이 버기와 엮이게 되며 버기의 소중한 무언가를 가져감을 암시하는 표지 현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 1096화의 표지 현재에는 조로와 강아지 4마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은 딱 봐도 말을 아예 안 듣게 생겼고 한 강아지는 조로의 화도 일문자를 탐내고 있고 또 다른 강아지는 해적 모자를 쓴 채 의자에 앉아서 조로를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아지는 헤드셋을 쓴 채 노래를 듣고 있으며 마지막 강아지는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은 그야말로 개판이고 조로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강아지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1096화의 표지 현재는 큰 의미가 있는 표지 현재는 아니며 잠시 쉬어가는 표지 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강아지들이 밀지모자 일당과 유사해 보이기도 한데요. 검을 탐내는 강아지는 조로, 해적 모자를 쓴 강아지는
강아지는 루피, 음악을 듣는 강아지는 브룩, 춤을 추는 강아지는 초파를 연상시키기에 어쩌면 조로, 루피, 브룩, 초파에게 무언가 사건이 생김을 암시하는 표지연재라고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 1097화 표지연재에는 쿠마와 지니가 등장합니다. 쿠마의 나이는 대략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쿠마는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쿠마가 일본어로 곰이라는 뜻인데 곰들 역시 물고기를 앞발로 쳐서 기절시킨 이후 물고기를 잡아먹는 모습을 종종 보이는데 곰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 쿠마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모습은 마치 야생곰을 연상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니는 바베큐를 준비하며 곰을 잡는 쿠마를 응원하고 있기에 조만간 쿠마와 지니가 함께 물고기 바베큐를 즐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마의 뒤에는 현 보니의 적단의 간부이자 과거부터 쿠마, 지니와 연이 있는 인물들이 포착됩니다. 원피스 1098화 표지연재에는 브룩이 등장합니다. 브룩은 소울킹답게 노래를 열창하고 있으며 브룩의 뒤에는 생선 한 마리가 있으며 정황상 이 생선은 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번개 이펙트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특별한 점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브룩의 바지에는 오다 작가님의 사과문이 있으며 오다 작가님은 제 시간에 그림을 마무리 짓지 못하여 일부 컷은 완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다 작가님은 원피스를 무려 25년 이상이나 연재 중이며 2달 이상이나 휴재를 한 적도 없으며 매일 3시간만 잠을 자고 원피스 작업에 몰두하고 있기에 건강에 무리가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원피스 실사판 제작에도 참여하였기에 오다 작가님의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고 결국 그림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오다 작가님이 빨리 쾌유하며 원피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며 일부 컷이 완성되지 못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원피스 1099화 표지연재에는 코즈키 오뎅이 등장합니다. 코즈키 오뎅은 술을 마시고 있었고 사무라이 복장을 한 너구리 3마리가 오뎅의 머리를 세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뎅의 독특한 머리는 오뎅이 나름 헤어 디자이너들에게 머리를 맡긴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구리 3마리는 언뜻 보면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으나 오뎅의 크기가 약 4m나 되는 초거대 장신임을 감안하면 이 너구리들은 생각보다 훨씬 큰 너구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표지연재에 고인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에이스가 카피바라와 목욕하는 표지연재가 진행되기도 하였기에 표지연재에서나마 그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조금은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 1100화 표지연재에는 우솝과 쌍디가 등장하였습니다. 쌍디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요리를 하고 있었고 야채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솝은 쌍디가 손질 중인 피망, 양파, 당근을 보며 과거 실온마을에서 자신과 함께 해적놀이를 했던 동네 아이들인 피망, 양파, 당근을 떠올리며 아련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피망, 양파, 당근을 몰랐기에 우솝이 야채를 보며 아련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를 몰랐고 우솝이 또 귀찮은 짓을 한다는 표정으로 우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토끼 한 마리가 당근을 훔쳐먹고 있는 깨알 같은 장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표지연재에는 큰 떡밥이 없어 보이지만 어쩌면 우솝의 부하였던 피망, 양파, 당근이 나오는 것을 보면 밀지모자 일당의 사나이 적단이 에그헤드 섬에 등장하여 위기에 빠진 루피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 1101화의 표지는 총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지는 점프 표지이기에 원피스를 제외한 만화의 캐릭터들도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센터는 루피가 차지하고 있으며 루피는 스키를 타고 있으며 나미와 초파 역시 함께 스키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지에는 닥터 베가펑크를 포함한 베가펑크의 세틀라이트들이 그려져 있으며 배신자 요코와 사망에서 고인이 되어버린 샤카와 피타고라스 역시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의 뒤에는 키자루에 의해 박살나버린 베가포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포스는 베가펑크의 세틀라이트가 아니며 키자루와 베가펑크의 꿈의 로봇인데 베가펑크 세틀라이트들과 함께 그려진 것을 보면 어쩌면 이는 키자루의 배신을 암시하는 표지라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원피스 1102화의 표지에는 늑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보니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는 늑대들의 핫도그를 무려 2개나 빼앗아 먹었고
두 마리의 늑대는 핫도그를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늑대는 이를 눈치채나 다른 늑대 한 마리는 이 사실을 눈치채지조차 못합니다. 원피스의 늑대와 관련된 캐릭터는 전 사이퍼폴인 제브라밖에 없으며 보니와 늑대가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원피스 1102화에는 어떠한 떡밥이 있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